제주도가 배로 치면 좋은 배고 선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현안을 자꾸 외면하는 정책. 저걸 왜 했을까? 야,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도지사 저러는데 송재호가 지사하고 문대림 의원이 좀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반대 얘기들이 좀 안타까운 정책, 거꾸로 가는 정책, 해서는 안 되는 정책 이런 걸로 4년을 했으니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실패한 도정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페이스북 통해서 출마를 시사를 하셨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출마 뜻을 좀 붙였습니까? 어쨌든 제주를 우리 내외 안팎에서 들어보면 침몰 위기의 배 같다. 뭐 그냥 침체 이런 상황이 아니고 거의 위기 수준에 있다. 이런 진단이 대표적이고요. 이걸 구해야 되겠는데 제가 어쨌든 그동안 우리 제주도민들 덕택에 제주도여서 장관급 대통령 위원장도 했고 차관급인 연구원장도 했고 우리 제주대에서 관광개발학과 교수도 20여 년 했고 내 이런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를 거치면서 쌓아온 이런 인맥을 좀 잘 어떻게 해서 제주를 구하는데 내가 기여할 일이 있지 않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치적인 입지의 자리를 이제 출마를 표시해야 되고 그래서 강하게 처음으로 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민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출마의 뜻을 밝혔다고 봐도 사실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민주당 예비후보 도지사 그 경선을 위한 거기도 제가 신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출마를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신청하신 다른 뭐 현역 국회의원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출마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도민들은 그렇게 보시는 건데 저는 그 위성곤 의원이나 문대림 의원이나 출마의 뜻을 밝혔다고 보고요. 그 민주당에 또 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 저, 문대림, 위성곤 이렇게 네 분이 현재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출마한다. 출사표를 던진 거지요. 그렇게 네. 봐도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앞으로 당이 정한 그런 절차적 과정을 밟아가겠죠. 심사평가도 받아야 되고 뭐 아파트가 몇 개인지 뭐 탈세한 건 없는지 범죄 경력은 없는지 다 쳐다보거든요. 역량은 있는지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야지 뭐 아무나 그 도지사를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17개 시도가 다 합니다만은 그 절차를 이번 달에 밟고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점점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침몰하는 제주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를 진단한다면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주도가 배로 치면 좋은 배고 기업으로 치면 우량 기업입니다. 굉장히 탐나는. 근데 제주도의 어느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일장을 가든 또 택시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든 건설하시는 분 물어보든 다 매출액이 30에서 50% 격감했다. 살기 어렵다. 이대로 가면 이거 정말 어떤 분은 이거 생을 마감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어렵고 또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제주도에 이루어진 투자가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정부가 주는 돈 말고 민간 투자가 된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와 있는데 아니 우량 기업을 맡아서 저 매출액을 30-40% 격감시켰다면 그 사장 다음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죠. 그게 지금 제주의 현실이라고 보고 저는 제주에 같이 하는 정치인은 전현직 의원을 물론이고 도의원까지도 저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어떤 배는 이제 우량 선박인데 이걸 이끄는 리더들의 문제가 있다. 선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영훈 도정의 뭐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잘한 정책은 어떤 걸로 보시고 가장 좀 실패한 정책은 뭐로 보시나요? 지난 4년 보면 일단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도민들이 어렵다. 이게 건강진단 비슷한 거거든요. 병이 있나, 어디 좀 수술할 데가 없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걸 좀 건강하게 해주는 게 정책인데 이 이야기는 안 하고 도민들이 건설이 어려우면 저걸 투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건설을 할까? 택시가 어려우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비타민이라고 하는 영양제만 먹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UAM이다, 우주산업이다, 수소경제다. 와 안 닿잖아요. 먼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 현안을 자꾸 외면하는 정책.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현안 중에서도
자동차도 이거 잘 다니고 이거 잘하려고 인프라 잘하려고 했더니 그 섬식 정류장이나 양문형 버스 같은 거 해서 운전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차선 좁아져 가지고 불편하고 타시는 택시 그 버스 탑승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아무에게도 좋지 않은 저걸 왜 했을까? 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도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현장에 가보면 지금 월동 채소나 이런 거 육지 보내려고 우리 제주에서 항로로 완도까지 가야 하잖아요. 또 진도나 목포로 가야 되고. 이거는 지금 출하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화물차들이 대기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칭따오 항로 개설해서 화물도 없는데 2달 해가지고 7억 적자나 보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현장에 유리된. 거기다 기초 설치 같은 거는요. 기초 자체에 설치한 거 아니에요. 설치하겠다고 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시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정부가 처음 특별자치할 때는 7개 정부 부처에 권한을 준 거예요. 제주도에. 그리고 4개 시군을 권한을 줘가지고 모아서 제주도지사 보고 잘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시군을 이제 빼서 설치할 거면 정부 부처의 권한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에요. 아예 이렇게 안타까운 정책, 거꾸로 가는 정책, 해서는 안 되는 정책 이런 걸로 4년을 했으니 그럼 가장 아쉬운 정책은 섬식 정류장으로 보시는 건가요? 가장 아쉬운 정책은 전 정책이다 그런데 현안 해결을 전혀 관심 없는 것. 공항 문제부터, 항만 문제부터. 정책 방향이 문제. 제주도에 지금 오늘 해야 될 거. 일단 공항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주민투표해서 도민결정권에 따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항만도 그렇고 제주항 가보면 화물선 들어오면 여객선 빼고 병목 현상이 심각해요. 고시해가지고 저기 지금 공사 안 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럼 잘한 정책을 잘한 정책이 있죠. 어떤 거예요? 우리 도민들 건강을 굉장히 좀 우선시한 거, 건강주치제도라든가, 응급실 뺑뺑이 없게 했다든가, 뭐 비만 아동들, 우리 비만 같은 것도 질병으로 봐서 치료하려고 한 이런 정책을 했다든가, 그런 그 생활정치 이른바 도민 건강에 대한 거는 오 지사께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심을 들으러 뭐 오일시장이나 농업 현장에 자주 다니시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는 민심은 어떤가요? 뭐 많이 아프죠. 듣기가. 저도 뭐 욕 많이 먹습니다. 어떤 점? 뭐 하냐, 뭐 했냐. 그동안 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도지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도의회잖아요. 민주당 전체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도민들은. 야,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도지사 저러는데. 니네들이라 좀 잘해가지고 가서 좀 이야기해라. 힘든 거 제대로 가게.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요. 웬만하면 제주도 특성상 이렇게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의원님이 경선 당시에 오영훈 현 지사랑 문대린 의원이랑 경선을 붙었을 때 이제 의원님이 오영훈 지사를 제가 그때 도당위원장해서 유성곤, 오영훈 저 해서 국회의원 중에 한 명만 출전을 하고 제주도에 공동 책임을 지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영훈 지사로 해서 경선에서 오영훈 지사가 된 거잖아요. 공동 책임 의식이 좀 있으시겠어요? 많죠. 많죠. 저도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는 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구나. 지금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뭐 오영훈 지사는 본인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안 받아준다라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뭐 제주도의 시간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2공항이 오랫동안 지금 계속 정체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는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게 대규모 국책 사업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그것을 도민결정권이나 주민투표로 하겠다고 해서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주도는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국토부가 지금 담당 부서니까 가서 장관 만나가지고 이 절차를 빨리 하자.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내려야죠. 지금 몇 년을 끌었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하자 이래야 되는데 지사께서 그거를 자꾸 뒤로 미루면 주민투표다. 그럼 결국 도의 시간이다는 환경영향평가 나오면 제주도의회에다가 밀어버리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1, 2년을 그렇게 우리 보냅니까? 국토부는 보니까 계속 눈치 봐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막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지금 이게 뭐야? 제주도가 저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거 있어? 국토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원님은 만약에 의원님이 나중에 이제 지사가 된다고 하면
국토부랑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 국토부 입장은 추진 입장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지사가 되든 안 되든 지사가 되면 또 지사가 된 대로 안 되면 다음 지사에 영향력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사라면. 그래가지고 그걸 좀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환경영향 평가에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 무슨 그렇게 몇 달 걸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달 하면 될 건데. 그리고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지금 공항 저 수준은 또 안 되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해가지고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서 종결을 해야죠. 추진의 절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국토부는 건설 결론을 그걸 빨리 몇 개월에 끝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도지사는 도지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투표라는 걸 왜 하냐. 도지사가 도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 투표 없이 도민의 권리를 본인이 위임받아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공론화 이만하면 됐잖아요. 지금 10여 년 동안 공론화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저 공항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2공항은 네. 왜냐하면 그 질문 중에 그 도지사가 되면 처음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뭐냐 이게 있죠. 네. 그걸 함께 이야기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번에 중국 가셔가지고 북한을 꿰뚫는 관통하는 대륙철도 베이징을 경유해서 베를린까지 가는 걸 하겠다. 그 시진핑 주석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평소 생각이시거든요. 그 시작이 이재명 대통령 머리에는 제주도가 있을 겁니다. 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제주 서울 고속철을 하자. 제주도 우리 섬이잖아요. 네.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물류에서 밥그랑 통상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생존이 위협하잖아요. 공항하고 이 항만 가지고는 이건 택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 차제에 제주 서울 고속철을 놓고 종착역은 서귀포역으로 하자. 그러면 제주 서귀포 간이 5분밖에 안 걸려요. 제주도가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기초 설치니 이런 문제가 다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새로운 운명을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도 연결하고 지금 2030년이 되면 서울 광주 서울 부산이 1시간 반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 서울역에서 서귀포까지 2시간 반이 안 걸립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공항 대신 철도로 가죠. 철도를 통해서 서귀포에서 서울까지 연결시키자. 그래서 서울서 서귀포 오는 거는 KTX가 하고 그러면 올라가는 건 제주 레일이 하면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아까 제주 행정체제가 개편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시로 나누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죠. 서귀포와 제주가 하나의 도시가 되니까. 네. MBC도 서귀포 가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5분인데. 5분에 열차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지금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3개 안에 대해서도 다시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거는 논의해서는 안 되는 주제를 꺼내든 거예요. 제주형 행정체제 체제는 자체에 대해서 그런 반대를. 그렇죠. 왜냐 행정체는 저렇게 개편할 게 아니라 아예 시군을 없애는 쪽으로 해야겠지. 아예 도하고 읍면동 직할체제. 그리고 뭐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하겠다든가 뭐 이러면 좀 말이 되는데 그 시군을 왜 자꾸 더 강화시켜가지고 도지사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도지사고 강한 서귀포 제주시장은 국민의힘 시장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더 제주도가 제주말로 번복되니까 지금 행정체제 개편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에 보면 뭐 오영훈 현직 지사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의원님이랑 문대림 의원, 미성권 의원 나왔는데 세 분 중에 이제 만약에 그 경선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본인의 장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제가 장관급인 대통령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실무를 실제 해봤고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신구범도지사의 정책보좌관을 한 4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가 됐든 국제자유도시가 됐든 농수산업이 됐든 오늘까지 한 20여 년의 제가 정책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어떻게 수선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만약 제게 맡겨주시면 이걸 고치는 일은 참 잘하겠다. 한 번만 할 각오로 이걸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싹 고쳐야 되겠다. 한 번만 하실 건가요? 그럼요. 각오가 그렇게 돼야지. 왜냐하면
도지사가 재선하고 싶으면 이 가부를 못 갈라요. 그렇잖아요. 옳은 일 하지 못해 반대하는 쪽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근데 어떤 현안들이나 문제점들은 4년 안에 고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2년 안에 지금 제주도가 대두되는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의 문제, 행정혁신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 그럴 게 아니라 제도를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영어교육도시처럼 또는 공항면세점 같은 이런 특례를 우리가 잘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런 행정체제를 만드는 것, 그런 인허가제도 같은 제도를 혁신하는 것은 저는 임기 초반에 1년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지난 그 국회의원 총선 당시에 문대림 전 의원과 뭐 통화 내역이 까지고 하면서 지켜보는 도민들한테는 사실 많은 피로감을 줬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일단 저와 문대림 의원이 친형제처럼 가까운 뭐 수십 년의 사이인데 인간관계가 중첩돼 있잖아요. 또 제주도는 좁으니까 또 뭐 다 같은 식구 같은 문제죠. 우리 둘 때문에 일단 안타깝게 좀 짜증도 드렸고 또 근심 드리고 한 거는 죄송하죠. 우선 첫째 죄송하고요. 그다음 그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일절 대응을 안 했어요. 실은 아무런 대응을 제가 안 한 이유가 사실은 좀 이길 거다 하는 그런 자만도 좀 있었고,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게 네거티브로 가거든. 그럼 자꾸 시장통 그 꾸직물 바닥 속에 도민들 더 짜증스럽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부담도 컸고,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명하는 게 또 그렇게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이고 그건 당연한 책임입니다. 제가 국가운영발전위원장이라는 장관급을 제가 2번이나 문재인 정부 때 연임했고 지금 제가 국회의장 자문위원장 하면서 세종의 행정수도 만드는 일 하는데 이거 다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냥 탈세니 술을 많이 먹는 거니 뭐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자신감도 사실은 좀 있었고 근데 내가 그런 자리에 오는 데까지 그런 삶 속에서 검증을 거친 거지 그런 믿음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이런 건 잘못한 거죠. 그 문대림 의원하고 이제 포럼을 발족해서 앞으로 같은 정치 행보를 보이실 건데 이제 통화 내역을 공개한다는 거는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벗어났다, 선을 넘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다시 합쳐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공동 포럼을 발족한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전략적 제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실된 화해로 봐야 됩니까? 문대림 의원하고 저는 한 20년이 넘도록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고 그래서 이게 물론 그런 불미스럽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전보다 더 많이 친합니다. 약간 믿음이 깨지고 그럴 단계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한 번만 깬 거지. 네. 계속 믿음 속에서 왔었던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냥 종전의 형제처럼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같이 하게 된 건 무슨 그런 사사로운 무슨 전략적으로 우리가 플러스하면 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건 없고요. 문대림 의원도 실은 초선이시고 저도 일단 문대림 의원한테는 선거가 져서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거 아니에요. 오영훈 도정이 문제가 없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실은 제주도 정서도 그렇고 오영훈 도지사하고도 다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지금 제주도가 이대로 두면 침몰하겠다는 위기감에 공감이 있었고 원유성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거는 힘을 합쳐서 제주도를 구하는데 또 같은 민주당 속이니까 함께 하자는데 의기투합을 한 거고요. 그러면 차후에 어쨌든 위성군 의원이 포럼에 참여는 안 하지만 뜻을 같이 한다고 이제 문대림 의원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차후에는 그 예비 후보자 뭐 등록 전이라든지 세 분이 후보 단일화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당연히 힘을 합쳐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제주가 위기라는데 공감했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에서 제주를 구하자. 그리고 우리 셋이가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 공동의 이렇게 된 데까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 도지사 아니면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야, 나 아니면 이거 안 할래. 이게 안 되죠. 우리 셋이가 힘을 합쳐서 후보는 하나로 하자. 이것이 공동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의 후보와 오영훈 지사와의 어떤 민주당 경선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게 제일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렇게 될 분들끼리는 어느 정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죠. 있죠. 그 저는 아주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세 분 중에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 당에서 첫째는 철저한 평가를 거칩니다. 이미 우리가 후보가 원서를 냈고 도덕성에서부터 뭐 역량 이루기까지 그러면 누가 더 적합하다는 게 보통 우열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당 지지도 조사도 다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 지도부하고 이렇게 경선을 마련하겠다는 게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불거졌던 의혹들, 뭐 특히 이제 피로감을 줬던 뭐 음주 문제라든가 국회 이제 출석률 저조로 해서 성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당연히 또 그 문제가 되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다 이제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될까요? 그거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답변도 드려야 되고 또 해소해야죠. 그게 해소가 아니 술 퍼먹고 일을 못한다 이러면 그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커지고 제가 그때 해명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면 또 지사 되면 또 술 드시고 저는 아닌가. 제 삶 속에서 한 35년만 이야기하면 처음 25년은 제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뒷한 10여 년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미끄러져요, 제 표현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술을 마시면 좀 과하게 폭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같이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국회에 있었을 때 동료 국회의원이나 또 보좌관들이나 식구들이 저랑 술 마셔본 사람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재가 술 마셔? 왜 우리랑은 안 먹고 그러지? 먹긴 먹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술을 끊으신 건 아니시죠? 술 끊었죠. 술 끊었는데 네. 술을 붙이면 네. 포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술을 그때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술을 끊으셨어요? 그럼요. 그러다가 한두 차례씩 미끄러져요, 실은. 가끔 1년에 해보니까 한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인간인지라 가끔 실수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요. 또 공직을 맡을 땐 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세종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세종시에 옮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세종으로 옮기는 일을 지금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술 마시면 그때겠습니까? 국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래요. 예를 들어. 문대림 의원하고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문대림 의원과 이제 두 분이서 공동 포럼을 발족을 하니까 뭐 일각에서는 또 문대림 의원이 지금 초선이잖아요. 임기도 아직 절반밖에 안 된 상황에서 문대림 의원이 지사를 하고 송전 의원님이 다시 이제 갑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전혀 사실 무근이에요. 송재호가 지사하고 문대림 의원이 좀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반대 얘기들이 좀 더 나와요. 많이 나옵니까? 문대림 의원은 그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제가 문대림 의원이 아니니까 문대림 의원 입장에서 말을 하긴 그런데 사실 초선이면 나오기 거북하죠. 그건 당에서도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도지사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제주도가 지금 이런데 문대림 혼자서 송재호 혼자서 위성건 혼자서는 이걸 감당하고 해결할 역량이 좀 안 되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이거 한번 하자 이런 취지가 앞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 혹시 문대림 비면 송재호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도지사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걸 여쭤보면 어떻게 하면 도지사 선거에서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혹시 의향을 여쭤보는 거고. 택도 없는 소리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전혀 사실 무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영훈, 문대림, 위성곤, 그러니까 송전 의원님 네 분이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본인을 제외하고 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보시는가요? 셋 다 장점이 셋 다 일단 오영훈 도정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실패한 도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문대림 의원은 도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국제자유개발센터 이사장, 국회의원 이렇게 경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그러니까 제주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이분을 잘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제 이걸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정말 건강하게 좀 오래 이렇게 잘 살도록 해서 많이 부려먹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 하인입니다. 진짜로 화해를 하셨나 보네. 하인이고. 위성군 의원은 3선이잖아요. 네. 3선 국회의원이 사실은 상임위원장급 아닙니까? 그럼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를 위해서. 농해수 위원장 같은 거 하면 사실은 제주도 농수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잘 써야죠. 그 누가 도지사를 해도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둘이서도 역할 분담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게 도지사가 높으냐, 무슨 도지사가 더 세냐, 국회의원이 뭐냐 이렇게 논할 게 아니잖아요. 뭘 하든 제주도를 위해서 서로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듣기로는 이제 의원님이 지사를 하고 문대림 의원은 국회에서 더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오랫동안 부려먹어야 되고 위성곤 의원은 농수위원장을 가서 제주도에 큰 도움을 줘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렇게 들리십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안타깝죠. 제주가.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뭐 탄핵을 하거나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도민의 선택의 문제예요. 평가는. 또 위성곤, 문대림, 송재호 저 중에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누가 되든 민주당의 틀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